자, 일단 첫 경기 피츠버그 대 매치 경기는요. 이게 미치 켈러랑 뭐 크리스티안 스캇. 사실 크리스티안 스캇은 올 시즌이 첫 시즌인데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직전 경기 뭐 간만에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원래 5월 달쯤인가 그때는 좀 이제 로테이션 좀 돌고 했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고 마이너리그 성적도 괜찮아가지고 다시 썼는데 워싱턴 상대로 5.2 사실점으로 조금 아쉬운 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펴지는 것 같고 켈러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신시내티한테 5.2 사실점, 세인트루이스한테 5이닝 6실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좀 아쉬운 형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켈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일도 5이닝 가량은 먹어줄 거다. 켈러 개인이 그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 중에 지금 현역 중에서 가장 그 길게 5이닝 이상 피칭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켈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켈러가 그렇게 뛸 것 같은데 통산 켈러는 매츠 상대로는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 시즌 아직까지 만난 바가 없는데 3경기 동안 뭐 1.89 정도로 괜찮았었고 상대 전적도 훌륭한 편에 있거든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미치 켈러가 매츠 빠따들 상대로는 1-2-1로 굉장히 적은 피안타율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 경기가 되게 타이트하게 막 0대0 승부로 길게 가다가 한 점 내고 역전하고 또 재역전하고 이런 식으로 3대2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매치 그 불펜들이 전부 다 셋업 라인들이 연투에 빠져 있어요. 뭐 에드윈 디아즈 어제 불론한 것도 그렇고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피츠버그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선발이나 뭐 불펜 상으로는 마운드 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좋아 보이는 반면 이게 빠따 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영 좋지는 않아요. 저번에 매치 상대로 첫 시리즈에서 16안타 7홈런 아주 그냥 폭격을 했던 거 이후로는 6안타 6안타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베리노를 때려 부쉈지만은 그 이후에 뭐 피터슨이나 머나야를 공략하지 못했고 과연 크리스티안 스캇 상대로는 얼마나 해줄까 이런 것들이 관건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더 보려는 거는 아무래도 켈러가 매치를 조금 막아줄 거라는 거. 매치도 빠따가 살짝 죽었다가 최근에 뭐 11안타 9안타 이렇게 치면서 피츠버그 상대로 2승을 하고 있기도 한데 오바보다는 언더 쪽에 가까워 보이고 승패 예측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굳이 따지자면 뭐 피츠버그 쪽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글쎄 피츠버그 빠따가 과연 크리스티안 스캇 상대로 얼마나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냥 제 생각은 언더 쪽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의 세인트루이스 미첼 파커랑 미콜라스가 붙는데 꽤나 뭐 믿을만한 선수라면 믿을만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미콜라스는 한창 안 좋았었다가 얘도 좀 회복세가 길게 있었는데 6이닝 4실점 신시한테 또 4.1이닝 17점 이렇게 거하게 두드러 맞은 뒤로는 상승세가 끊겼거든요. 그러다가 피츠버그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보약을 마시긴 했다. 그리고 통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미콜라스가 통산 워싱턴의 성적이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적어드리긴 했었어요. 통산 이제 그 43타석 동안 293 정도로 피안타율도 높고 피장타율도 꽤나 이렇게 높은 시점에 있는데 그래도 통산으로 따지면은 3.49 정도로 괜찮은 방어를 유지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좀 얘가 이제 일본 야구에 몸담았다가 돌아온 이후에는요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뭐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준다든지 7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콜라스는 워싱턴 상대하는 거는 조금 반가워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첼 파커는 제가 이제 몇 번 올 시즌 신인 선수들 치고는 계속해서 4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가 거의 뭐 4실점 이상을 했던 경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좋았던 그나마 이제 봐줄만 했던 페이스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좀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첼 파커도 다소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들 원래는 얘가 좀 홈이랑 원정 차이도 있긴 했어요. 근데 직전 매치전에서 6이닝 5실점으로 3피홈런 하면서 홈에서의 이점도 사실은 조금 빛이 발했다 이런 것들 생각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려고 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양팀의 빠따가 꽤나 매서운 시점이 있습니다. 워싱턴도 3경기 연속으로 14안타, 15안타, 11안타 세인트루이스와의 이런 그 시리즈가 상당히 좀 빠따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그 세인트루이스도 워싱턴 상대로 14안타, 11안타, 13안타 서로 간에 두 자릿수 안타 게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시리즈가 모두 언더로 가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그전에도 빠따가 괜찮았습니다. 뭐 10안타, 8안타, 13안타 이렇게 치면서 원정 시리즈를 도는 중에는 세인트루이스도 꽤나 잘 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해요. 양팀 다 최근에 뭐 오박 게임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빠따 흐름을 보면은 언더 누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 있네요. 뭐 사실 많은 뒷 배경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낌이 언더 같아 이건 나는 그냥 그냥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나는 글쎄 미첼 파커도 흔들리는 것 같고 미콜라스도 따지고 보면은 뭐 예전 워싱턴 성적이 좋긴 했으나 올 시즌에 다소간에 흔들리는 모습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나 요즘 양팀 빠따 무섭다 이런 분들은 오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승사이드나 언더 보지만은 쉽지는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가 상당히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 대 클리블인데요. 자, 일단 카이데르 몬테로도 올 시즌에 처음으로 올린 선발이고 게빈 윌리엄스도 작년에는 클리블랜드 이런 신인 그 3인방으로 되게 잘했지만은 올 시즌은 시즌 데뷔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이 4이닝 5실점 시즌 데뷔 등판이었는데 그 전에 사실 마이너리그 게임도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딱히 뭐 삼진을 잘 잡는 모습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딱히 좋지는 못했다. 근데 뭐 직전 경기 화싹전에서 평속이 96.8마일까지 나올 정도로 구속이나 이런 몸 상태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 형편인데 나는 그냥 일단 이거는 뭐 몬테로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기도 하고 얘가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볼넷이 꽤나 많았는데 메이저리그 콜업되고 나서는 볼넷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기는 한데 뭐 스토프 능력이 훌륭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경기 피홈런도 맞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게빈 윌리엄스의 상태도 믿지 못했고 카이데르 몬테로도 그렇게 높이는 안 본다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좀 불펜 쪽에서의 연투도 꽤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물론 클리블랜드가 전체 불펜 1위다 이런 얘기는 할만하지만은 운용이 쉽진 않습니다. 헌터 게디스라든지 엠마누엘 클라스 같은 리그 철벽 이런 셋업 라인들이 전부 다 불펜 연투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가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뭐 그냥 오바 정도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바 보는 건 요즘 클리블랜드가 꽤나 오바 게임도 많다는 것들, 윌리엄스도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에버시랑 펠트너. 원래는 이제 펠트너가 어제 등판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선발로 이렇게 대체가 됐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사실 펠트너의 이런 페이스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꾸준하게 쿠어스 필드에선 쳐맞는 투수였다 이랬었는데 내일 경기는 다행히도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로 갑니다. 그나마 쿠어스 필드보단 나을 텐데 그래도 올 시즌에 91이닝 동안 피홈런도 12방이고 피홈런 같은 게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는 이런 피홈런 스탯이 리그에서 가장 높게 찍히는 파크 팩터 상으로 홈런이 가장 많이 터지는 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버도 올 시즌 16피 홈런이에요. 작년이랑 이제 조금 이닝을 덜 먹긴 했지만은 작년이랑 같은 홈런수를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에버도 피홈런이 약점인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데 그래도 에버스는 올 시즌 방어를 3.28로 펠트너보다는 훨씬 훌륭한 상태이고 생각보다 홈에서의 피홈런은 적은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물론 원정에서는 58이닝 동안 9피 홈런 홈에서는 38이닝 동안 7피 홈런이라서 약간은 이게 좀 이닝 비율로 따지면은 홈에서도 꾸준하게 피홈런을 맞고 있는 형편이긴 해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냥 저는 요즘에 이게 콜로라도 바다들이 쿠어스에서도 딱히 신통치 않았다는 것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얘네가 홈에서 7게임 동안 미러키 상대로 첫 경기 13안타를 친 이후에 7안타, 8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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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안타 빠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신시내티도 요즘에 디트로이트한테 그 수입을 당하는 와중 7안타, 6안타, 4안타로 극히 부진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겹쳐 보이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싶고요. 사실 빠따를 신시내티를 높게 살 수는 없는데 저는 선발의 우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시내티 사이드로 보고 싶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화싹 대 미네소타인데 자 플렉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페덱 등판인데 크리스 페덱도 요즘에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복귀 등판이에요. 크리스 페덱이 마지막 등판이 6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마땅히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 종종 뭐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 보통 좀 원정에서는 괜찮았고 홈에서는 안 좋았던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홈이나 원정이나 이제 조금 그냥 거기서 거긴 그런 모습이 있고 딱히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같은 것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만한 것 같고 크리스 플렉스는 사실 얘도 좀 안 좋았다가 좋아졌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뭐 몇 경기 동안 뭐 그 성적 같은 거 짚어드리면서 요즘에 플렉센이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나아졌다 이랬지만은 얘도 최근 경기들에서 뭐 5.2이닝 4실점 6이닝 6실점 가량 이렇게 해주면서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미네소타 빠따를 만난다. 미네소타가 이제 한창 잘 치다가 어제는 득점이 3점밖에 안 나긴 했었어요. 그래도 11안타 1홈런으로 여전히 좋은 빠따를 과시를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동안 3할 1푼 1리 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좀 4경기 정도 계속 두 자릿수 안타 쳐주고 있고, 빠따 흐름상으로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낫긴 낫죠. 뭐 여러 차례 제가 코레아도 막 손에 공을 맞아가지고 타박상도 있다고 하고 약간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루이스도 다시 또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타자들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란다 같은 친구들은 메이저리그 기록 12경기 12타석 연속으로 안타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도 세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미네소타 빠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또 플렉센이 통상 이렇게 좀 미네소타 애들 상대로는 약했다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 확인을 해보면은 통산 2할 7푼 3리 정도로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피해한 타율이 적지는 않았다. 피장 타율이나 본래 내준 비율 같은 것들도 아쉬운 편에 속해가지고 저는 두 선발 투수 모두 약간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패덱이 확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다른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둘 다 조금 못 믿었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거는 미네소타 빠따는 아주 불을 뿜고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화싹 빠따도 그렇게 못 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최근 10경기 동안 뭐 2할 오픈 정도 치고 있고, 홈런도 12방에다가 여태 콜로라도, 클리블랜드, 마이애미와의 시리즈에서 제가 분석을 할 때마다 화싹 빠따가 그렇게 못 치진 않는다. 뭐 리그 꼴찌 빠따 OPS를 탈출을 했다. 물론 지금도 타율이나 OPS가 리그 29등으로 뒤에서 2등 수준이긴 한데, 까놓고 보면은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분위기 자체는 좋다고 보아가지고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 대 텍사스, 이거는 텍사스의 빠따 흐름이 좋아요. 지금 제가 몇 번 텍사스가 이게 작년 빠따를 생각을 하고 딱히 그렇게 막 선수들이 엄청 변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텍사스 빠따가 슬슬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제도 19안타 3홈런으로 템파베이를 때려 부셨었죠. 잭 라텔이 그렇게 공략하기 쉬운 선발도 아니었는데 어제는 텍사스가 상당히 잘했고요. 이 와중에 에인절스는 그 데이비스 다니엘이라는 선수가 나온다. 사실 천사도요, 얘네들이 6연승을 달리다가 5연패에 빠지고 그러다가 컵스 상대로 12안타 치면서 조금 빠따적으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바로 어제 또 3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5대0으로 패배를 했고 막 이랬는데, 사실 데이비스 다니엘은 그냥 마이너리그 막바지 경기에 6.2이닝인가? 2경기 연속으로 그렇게 뭐 잘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뭐 딱히 실링이 높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트로이트한테 8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어쨌든 고점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바로 또 오클랜드한테 바로 다음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으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5번밖에 안 뛴 선발이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뭐 8이닝 무실점도 하고 5이닝 무실점도 하고, 홈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표본이 너무 작고 지금의 텍사스 빠따라면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존 그레이가, 얘도 제가 맨날 뭐 슬라이더 같은 게 리그에서 좀 훌륭한 편에 있다 이랬는데 천사 상대로는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얘 최근 5경기 중에 2경기가 18년도, 그렇지만 최근 3경기는 또 22년, 23년 비교적 최신 데이터인데 통상 3.06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피안 타율이 207 정도로 꽤나 괜찮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존 그레이도 뭐 요즘 사실 활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 텍사스 사이드로, 아무래도 텍사스 빠따가 많이 올라온 거, 이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싶네요. 애리조나랑 애틀랜타 경기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크리스 세일이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에 엄청나게 올라온 애리조나 빠따와 애틀랜타는 크리스 세일이 나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애리조나가 요즘에 워낙에 잘 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뭐 일버 디아즈인가? 이 친구를 올린다고 하는데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은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삼진을 상당히 잘 잡고 볼넷도 잘 안 준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데 뭐 해봤자 애리조나에서는 뭐 한 16등인가? 유망주 랭킹도 낮은 선수고 그렇게 뭐 기대감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 애리조나가 약간 웃돈도 주고 데리고 오고 뭔가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도 활약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얘는 어디까지나 마이너리그에서 잘한 거고 상대가 크리스 세일이라는 점입니다. 크리스 세일이 거의 뭐 지금 사실 방어율상으로는 뭐 사이영이랑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애틀랜타에서는 거의 뭐 레이날도 로페즈랑 믿을만한 선발 딱 2명이 보니까 뭐 이런 형편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애리조나 빠따는 약간 좀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4홈런이나 치면서 그러긴 했는데, 이게 애리조나 빠따가 지금 누구 하나의 캐리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잘 치고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뭐 저희 누구야
케텔 마르테라든지 그리고 뭐 크리스티안 워커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 말고도 뭐 포도모라든지 그리고 어제 정말 오랜만에 홈런을 쳤던 코빈 캐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다 요즘 애리조나 빠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에리사이드를 이 정도까지 역배받을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선발 차이 때문에 확실히 좀 애틀랜타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 기세를 생각을 하면요 한번 역배 같은 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크리스 세일이 애리조나 상대로도 나쁘진 않았다. 통산 78타석 동안 237 정도로 그 피안탈도 낮은 편이고 피지안탈도 0.4도 안 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형편에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하긴 한데 결국에는 애틀랜타 빠따도 꾸준하지 못하고 반면에 애리조나 빠따 기세는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저는 한번 역배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